그 구동사 얘기 잠깐 아까 언급하셨잖아요. phrasal verb.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구동사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구동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일상 영어를 사용을 하는 거를 보면 구동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뭐 얼마만큼이라고 수치화해서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I can't wait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나 정말 뭐 예를 들면 외국에 간다 하면은 나 일본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기대돼 막 너무 흥분돼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할 텐데 미국인들은 뭐 I can't wait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되게 다채롭게 많이 써가지고 자기의 기분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구동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figure out 같은 구동사 있잖아요. 네네. check out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죠? 그 최근에 뭐 그런 거를 그런 뭐 figure out이 됐건 뭐 go through가 됐건 아니면 뭐 check out이 됐건 check out 뭐 이런 건 뭐 진짜 입에 달고 사는 것 같고 figure out은 진짜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I can't figure out why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뭐 잘 알지 못하겠어. 약간 이런 말을 할 때 figure out 정말 많이 쓰고 catch up 같은 거. catch up 너무 좋죠. 아까 얘기해 주신 catch up은 거죠.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고 진짜로 많이 쓰거든요. 약속을 잡을 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miss out on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로컬들이 많이 쓰나요? 네, 많이 쓰죠. 전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FOMO 있죠. FOMO라는 FOMO 알죠. Fear 그 of missing missing out. out. 어디 모임이나 파티 이런 데 내가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항상 그 다른 사람들 맞습니다. 무리에 섞여 있어야 그렇죠. 한다는 그러한 맞아요. 강박증을 이제 표현한 그러한 되게 신조어라고 할 수 있고 miss out은 또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수업에 늦었을 때 you didn't miss anything 뭐 이런 거 didn't miss out anything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고 이게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구어체스러운 표현은 정말로 회화에서만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이나 뭐 심지어 조금 더 아카데믹한 그런 논문에도 맞습니다.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겁니다. 이런 게 무조건 그냥 캐주얼하다고만 생각을 하면 조금 오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어떤 유튜브 나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구동 phrasal verb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은 저도 옛날 사람 축에 속해서 저희 때는 뭐 이어동사 뭐 이런 거 저도 영어책 뭐 별거 많이 봤거든요. 뭐 무슨 뭐 구문론 뭐 이런 거 두꺼운 거. 근데 이제 이어동사라고 통한 건데 이게 어떻게 이게 제가 자꾸 분석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자꾸 구동사로 얘기할까?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지 원어민들도 자기가 구사할 수 있는 영역의 스코프에 들어와 있는 보캐블러리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급 단어로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거가 구동사가 시작된 결정적 계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본 동사에다가 전치사나 부사 갖다 붙이는 게 더 편한 거죠. 그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을 describe하는 묘사하는 것은 이제 구동사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descriptive한 상황들은 지금 딱 뭐가 떠오르지는 않지만은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가 좀 깊어질만 하면 쟤는 남자가 back off 한다. 그럼 원래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그게 이제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외에는 방법이 잘 없는 거야. 그러면 R로 시작하는 매우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상에서 그 단어 쓰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동사가 발달된 것은 묘사하는 상황에서 시작됐다는 거지. 처음에는. 쟤들 한 조에 넣지 마 하면 don't put them together. 이게 결국에는 put together라고 하는 것이 한 주에 애들을 put 하지 마라. 이거에서 시작되니까 무슨 뭐 앨범에 10곡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앨범으로 만들었다 할 때도 put something together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이 신문 기사에 가면은 이 나라 뭐 이 회사 매출 다 합쳐가지고도 이거 안 된다 할 때 put together, combine의 뜻을 쓰는 거고 그런 거라고 보는 거고 구동사를 써야지만 정확한 묘사가 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삼키다라고 하면 swallow잖아요. 근데 걔들이 알약이 너무 커서 안 넘어가 할 때는 get something down the throat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그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데 swallow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것은 삼키는 약 이런 좀 중성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거예요. 단일 동사들은. 그걸 아는 순간 아 이런 거구나. 구동사 써야 되겠구나.
안 쓰면은 정확한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old off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hold off.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갤럭시 나왔지만은 나 아이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래. I'm gonna hold off.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아카데믹한 저널이나 이런 데도 구동사를 많이 쓴다는 거 제가 결정적으로 많이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이코노미스트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에서 중국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결정은 의회에서 지금 떨어졌어요. 하지만은 대통령이 잠시 보류하고 있다. 이럴 때 The President is holding off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만약에 그 hold off를 몰랐다면 해석이 안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뭘 방증하느냐면은 그런 문어체에서도 적절한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구동사를 많이 쓰는구나. 이런 거를 너무 선명하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언어의 질감을 느끼는 차원에서의 구동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put together 같은 단어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gather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또 다른 되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 reach out 같은 거거든요. 뭐 이메일에서도 많이 쓰는데, 맞아요. 네. 뭐 thank you for reaching out 이렇게 이메일 답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상대방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이제 뜻이 자, 나한테 이렇게 내미는 거니까. 컨택트해서 고마워 나에게 손을 뻗어줘서 고마워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 구동사를 달달 외우다 보면은 그러니까 구동사는 어려운 것 외워야 하는 것 이런 조금 부정적인 구동사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한국 사람들 조금 많잖아요. 저도 영어 배울 때 좀 되게 어려워했었고, 근데 어떤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전치사가 주는 뉘앙스라던가 그 단어와 전치사가 결합을 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지 그게 약간 느껴지면서 조금 그 phrasal verb 자체가 더 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냥 단어 하나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이해가 되면서 아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 이 전치사의 용법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자연스럽지 라고 그런 것을 조금 즐기는 단계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가 맞아요. 그 재미가 한번 들려지면 구동사 안 쓰고 영어 스피킹을 이어갔던 내가 얼마나 좀 어색하게 들렸을까. 이런 약간 얼굴이 약간 낯뜨거워지는 그런 것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뭐 와닿는 예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참 많이 놀랐던 것이 예를 들어 여기 바구니에 들어있는 사과 3개를 빼면 몇 개가 남냐. 이렇게 이제 산수 시간에. 산수란 용어 아세요? 네, 알죠. 오케이. 그래도 안 해요. 그러면 take away를 쓰더라고요. take away. 근데 그 자리에 remove를 쓰면 뭐 괜찮은데 소통은 되지만 주로 take away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take away가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 한 번 실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 원어민이 저하고 이제 뭐 이것저것 그냥 얘기를 하다가 누구를 험담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she's nothing if you take away her looks 이러는 거예요. If you take away her looks. 그러니까 약간 셈을 내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뭐 한국말로 아주 우리나라 말 다르게 하면 쟤 볼 거 뭐 있는데 외모 빼면 볼 거 뭐 있어? 네. 이런 거를 take away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식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거기에다가 뭐 제가 충격적인 영화 한번 해볼까요? 로보트식으로 영작 한번 해볼까요? 그 여자의 외모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빼다가 deduct죠. If you deduct, her appearance, 원어민 웃어버릴 것 같아. 지금 원어민이시니까 웃잖아요. 틀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틀린. 그거는 이제 제가 웃기려고 일부러 과하게 만든 거지만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완기초 수준에 있는 학습자들이야 당장 구동사를 당장 내일부터 써야지 이러면 심지어 부담만 가중될 것 같거든요. 좀 기다리시고 다만 잘 흡수하고 계시되 언젠가는 정말 어퍼 인터미디어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표라면 구동사를 쓰는 영어를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그 figure out이라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저는 참 이런 것도 옛날에 드라마 보면서 제가 아마 This Is Us라는 드라마였을 거예요. 거기서 I can't figure out my next mov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figure out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때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I'm not really sure만 주구장창 10년째 할 수밖에 없는 거고 I don't know what to do 이런 식으로밖에 영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동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게 우리나라 한국어에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너무 공식으로 접근을 하고 뭐 외국 사람이면은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문법에 잘 맞게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약간 이러한 심지어. 이러한 심리적인 약간 불안감 같은 것도 있어서 사실 영어회화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현지에 가서 이렇게 외국인들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법에 맞지 않아 보이는 표현을 만났을 때 이러한 것도 가능하겠구나라고 그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흡수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유연한 사고 방식 같은 것들. 맞아요. 되게 캐주얼한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My phone died 이런 것도 그렇죠. 맞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해. 내 핸드폰 맞아요. 죽었어라고 맞아요.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말이 되는 말이잖아요. 문법적으로 당연하죠. 맞지 어쩌면 않더라도. 매우 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네.